문제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 핵심 인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같은 자랑 술자리에서 어울렸어? 응? 이상한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상설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관봉권 띠지 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 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 의미는 네, 자 볼까요? 제19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 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관봉권 띠지 쿠팡 수사 이게 지금 내란과 관련된 검찰 가담 조직적 가담과 관련된 수사는 아닙니다만 이 검찰 권력의 오랜 사실은 그 폐해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둘 다 정치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반민생 사건인데 이거를 상설 특검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일단 상설 특검은 법이 이미 통과돼 있고 2014년에 이미 법이 통과돼 있어서 일반 특검을 만들 때마다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만이 시작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거나 뭐 일반 공정성이 필요하다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나 뭐 등등등 이 이유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이제 후보자 추천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놨죠. 어떤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 추천받아서 임명하는데 상설 특검의 한계는 대통령이 쌩까고 안 하면 끝이에요. 상설 특검이 필요해요라고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안 해도 돼. 임명을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때 그랬죠. 안 하니까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또 뭐 국임당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뭐 비판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법무부도 그런 차원에서 바로 결과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상설 특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김치를 많이 먹어서 상설 특검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조속하게 그러면 결정을 해줄 것 같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을 못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법무장관이 니네 그 관봉 그 은폐 사건, 띠지 은폐 사건 관련해서 결과 보고 상설 특검 한다고 계속 예령을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저따위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야. 네. 그 자초한 거지, 저희들이. 며칠 전에 24일에 그 공봉숙이라는 서울 고검검사가 있는데 거기 내부 2%에 글을 올려가지고 검사를 못 믿어서 상설 특검 한다는데 여기 검찰, 검사, 검사 수사관 일체 보내지 말자. 어디로? 상설 특검 보내지 말자. 거부하자. 반대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또 저항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유화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못 믿겠다고? 그럼 경찰 수사 인력이랑 외부 그 법조인들 쓸 수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넣으면 돼요. 변호사를. 판사 출신 변호사들 넣으면 돼요. 검사 출신 중에서도 변호사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쓰면 되지. 뭐 희소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유화적으로 땡깡 부리는 애들은 금쪽이들이죠. 제대로 맛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걱정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 박찬훈, 정지용 한동수 변호사 등 위촉.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떴는데 16명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객관적으로 뭐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좀 면면이 좀 불안하다. 똔똔이다. 8대 8이나 8대 7대 1이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에 경도된 발언을 해왔던 분들이 제법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대체 반응이? 이제 자문위니까요. 그야말로 자문위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투영해야 된다.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 구성을 할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우리 국민이니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문위는 그야말로 자문위니까 참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 기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막 좌지우지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는 너무 막 그렇게 관심을 막 이렇게 안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제가 취재한 내용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 이런 우려 섞인 외부의 우리 시민사회 지적이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청와대를 좀 여기저기 쑤셔봤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여러분들 뭐 TV로 보셨으니까 최고위 회의 같은 경우도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을 때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논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한쪽으로 쭉 몰아가는 일방적인 의사 구조를 거치고 나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면 나는 반대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최대한 이쪽 저쪽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해당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원래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고 기다려보자 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도 동아일보로 타이틀 어떻게 뽑냐면은 검개혁 추진단 자문위 구성 이대장동 변호인 포함. 이렇게 잡아요 보수 언론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하셨으니까 대통령까지 시키셨잖아요. 그럼 한번 믿고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소리 내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목소리 내시고 다만 결과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 정도로 취재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찰 관련해서 논란 오늘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검사 검찰 수사 때 도이치 핵심 인물과 술자리. 엄청나게 이 특검 검사 이름 누굽니까? 한문혁 검사인데, 야 이게 요거는 이제 한국일보 보도는 좀 흔드는 쪽에 공수라고 한다는 공격 쪽의 기사들이에요. 대검. 술자리 논란 한문혁 부장검사 감찰. 한국일보 사진 입수. 근데 톡 까놓고 지난번에 우리 쿠팡 그 부장검사 조남이 어떻게 되셨죠? 생각 안 나네. 네. 그분 중요한데 이름. 네, 문지석 검사. 문지석 검사. 문지석. 네, 지석. 문지석 검사 부장검사 같은 분이 전형적으로 사실 그 검찰 내 소신파 검사인데 이분이 감찰 받았잖아요. 저도 MBC 다니면서 징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 잘못된 조직에서는. 근데 한문혁 부장검사가 감찰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문지석 검사가 생각이 나요. 이 한문혁 부장검사도 억울한 일이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그럼 다른 쪽의 보도를 보면 일단 저는 가장 제가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추미애 장관은 이 사안을 좀 달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 등의 기사에 따르면은 문제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 핵심 인물 누구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같은 자랑 술자리에서 어울렸어? 이상한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 한문혁을 흔들고 있어?
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는 한문혁 검사를 이미 접촉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검사는 넘어가지 않았고 이종호를 구속 기소했다. 우리는 근데 저 부적절한 술자리에 물론 이제 한문혁 검사 자제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 의사분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고 교류를 하고 지냈대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이종호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로비하려고 그 의사를 타고 들어와서 그 술자리에 뒤늦게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가 로비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호를 구속 기소했다는 거야. 안 했으면 비난의 소지가 있겠으나 저도 사실 방송하다 보면 고발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로비가 들어와요. 다 차단합니다만 진짜 불의에 어느 자리에 갔는데 정말 그런 자리를 피해 다녔는데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문혁 검사는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남들 구속 기소 안 하고 버티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내에서도 도이치 주가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를 위증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수사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마 좀 충분히 정보 보고를 받고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눈 밝은 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문혁 검사가 불의의 로비에 뚫린 건 사실이지만 의법 조치를 원칙적으로 했고 그리고 과거에 23억 관련된 검찰의 김건희 관련 의견서도 작성한 검사이며 나아가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3명인가요? 그 공판 검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사 났고 하나는 갑자기 미국인가 연수 갔고 네. 그 마지막까지 공판을 진행한 검사라는 겁니다. 그 윤석열이 되게 싫어했던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한다면 한문혁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우려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고를 왜 안 했을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아쉬운 거고요. 어쨌든 수사의 공정성에 특검은 온 국민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수사가 혹시 미진한 거 아니야? 무슨 인연이 닿아가지고 어떤 로비의 창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통로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모양새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미리 좀 알려지고 보고가 됐더라면은 그걸 이제 특검 차원에서 어떤 뭔가 뭐 정리를 하든 조기에 처음부터 아니면 그걸 아예 역공으로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적임자다 그렇게 가든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 그 특검 조사하는데 그 민중기 특검에 뭐 주식이 어쩌고 그런 거 조사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쵸. 김건희 쪽밖에 네. 더 있겠어요. 김건희 쪽 타고 검사 중 누군가가 그런 뒷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게 기사에 나지.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사의 테마가 정해져 있고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뻔한데 나와 있는 얘기들을 검증하는 특검인데 김건희 그렇죠. 특검은 없는 걸 발굴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 단계지 시작. 그러니까 저항이 제일 센 거예요 여기가. 맞습니다. 김건희 걸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가 윤석열 재임 기간에 했던 잘못을 다 파헤칠 수 있는 특검이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특검보를 오늘 판사 출신으로 두 분을 앉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뭐 검찰 전원이 뭐 우리 돌아가겠다고 뭐 항명을 하지 않나 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랄까 검찰 타고 뭔가 어떤 부정한 뭐가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특검에서 모든 게 다 못 밝혀지더라도 뭐 민주당이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 다시 특검을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버티기 관세 협상 버티기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에이펙 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아서 관세 협정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야는 없다.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는
맞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극복도 내란 청산도 이거 데드라인 없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최소한 5년이라는 시간 내내 네. 뭐 더 필요하면 더 하고 이재명 정신으로 우리 내란에는 시효 없다, 공소시효도 없고 수사 데드라인도 없다 하는 정신으로 나아가면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강수현 변호사님. 네, 내일부터 시작된 에이펙 경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미소 여러분들 또 살인 미소 때문에 많이들 또 보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은 또 서울에 또 일정이 많으세요. 못 모시게 됐는데 인사하시죠. 네, 저는 안타깝지만 매일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에이펙 일정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뉴스 경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